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복의 임평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는 민생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칫 나라 경제에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의정독보기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8년 전남 고흥 출생 장동일 의원, 제8, 9, 10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현재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공사, 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소관해 경기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어깨가 무거운데요.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현안을 살피고 상임위원들이 견제와 감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2020년 가을도 깊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90년 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도민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집 얘기 한번 꺼내볼게요.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선 주택의 수요 공급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1인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어떤 수요는 많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죠. 주로 이제 정부에서는 공급을 좀 억제하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와 불일치가 오늘의 집값과 전셋값을 좀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지 네네.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일단 부족하다. 공급과 수요가 잘 맞지 않은 거죠.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주면서 수요 억제책을 써야 되는데 예. 이게 그냥 수요만 뭐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집값이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에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상승폭이 큰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가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인데 도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경기도는 어떤 좀 대책,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로 집값 상승이 주도했던 곳이 서울이긴 한데요. 예. 경기도 지역도 덩달아서 일부 지역에 그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도형 주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주택 개념입니다. 네. 아마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걸 심도 있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집이라는 게 이제 주로 소유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거주 위주로 바꾼다는 그런 이제 발상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는 그 역세권이나 이렇게 그 위치상 또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다양한 평수, 그다음에 최장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중산층 서민 할 것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LH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주택 개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사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여러 그 관계자들하고 또 이렇게 협조 논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중앙정부와 그 정책 협의가 끝나면 바로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예. 도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공식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을 보면은 뭐 소위 말해 17평 정도 네. 되는데 중산층 가정에 살아라, 애 둘이나 살아라. 국토부의 실수라고 많은 국민들이 좀 노여워하세요. 네. 어찌 보면. 근데 경기도의 어떤 기본주택은 그걸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이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공공주택이 좀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보니까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본주택 공급도 경기도가 많이 하겠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예, 사업이.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 입장은 3기 신도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그 3기 신도시의 기본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0% 정도는 반드시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경기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에는 상당히 그 집값, 전세값 상승을 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업을 그래서 시간이 이게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땡겨서 네. 청약이나 분양 같은 것도 좀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지금 LH하고 이렇게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전반적인 그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집값, 전세값 분위기도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네, 경기도용 기본주택. 혹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 공공주택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공공주택은 경쟁력이 없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네, 안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용 기본주택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기존의 공공주택은 우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외곽 네.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편의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갖추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주 자격도 좀 까다로웠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는데 경기도형 기본주택 개념은 우선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네네네. 마련을 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1인부터 5인까지 가구별로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네네.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세권, 저렴한 임대료, 보증금. 네네. 또 30년 정도. 30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네. 내 집처럼 사는 겁니다. 저렴한 알겠습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면 네네. 아마 획기적인 주택 문화에 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제 중앙정부와 또 네. 국토부가 이렇게 잘 협의가 돼서 그게 중요할 이게 좀 것 잘 돼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큰 모델이 되면 네네. 좋겠죠. 네. 말씀만 들어도 젊은 입장에서 예. 뭔가 모르게 좀 흥분이 되고 안정적이 된다. 경기도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반증이고요. 좀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개발로 인해서 좀 그린벨트들이 많이 좀 훼손되지 않나. 네. 친환경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3기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 사업과 달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네.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3기 신도시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제 영끌이잖아요. 네. 영끌 모아서 대출 다 받아서 아파트 한 채 마련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젊은 층들이 참 또 계층 간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좀 투덜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투덜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빨리 뭐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선두의 경기도용 기본주택이 잘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없었어요. 올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괜찮았다. 청정했다. 근데 미세먼지가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생 원인을 좀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뭐 범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깨끗한 대기질을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아마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쪽 중국으로 치면 동쪽북이 되겠죠.
그쪽 산업 시설들이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절기가 되면은 이제 북서풍이 불어오면 네. 그런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영향과 그다음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마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좀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환경 정책은 국가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중국과의 이제 환경 외교를 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거의 대폭 다 바꿔야 되겠죠. 네. 뭐 특히 자동차 같은 것도 수소나 전기차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서 지금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보조금을 끊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보조금을 줘서라도 좀 친환경 그 교통수단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숲 조성, 도시숲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네. 그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숲이 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좀 사업들을 해서 이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있다고 해도 쉽게 그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된 KF94 마스크를 지금 우리가 착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건 또 굉장히 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KF94 차단력이 높은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예. 또 중국과 또 거리가 또 이렇게 바로 뭐 평택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 경기도에서도 뭐 조례 차원이나 어떤 것들 좀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경기도 있습니다. 차원에서도 네.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에서 수시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책들은 큰 정책들은 전부 중앙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수돗물 관련해서 사건이 터지거든요. 네. 지난 7월인가요? 유충이 이제 검출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도민들이 믿고 마셔야 되는데 어떤 좀 노력 대책이 있나요? 이제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수돗물 유충 사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는. 유충이 이제 예. 그 겨울에 동절기는 뭐 서식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모니터링해서 네. 수자원본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면 유충 사태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녹물 사태 같은 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요? 예, 녹물. 겨울에 수도관.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녹슨 그 계량 그 수도관 계량 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조치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큰 주제들을 살펴봤어요. 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기타 관심 가는 사안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제 녹색 그린 뉴딜 사업들을 좀 실행력 있게 네. 좀 획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서민들의 그 주거 복지를 위해서 좀 애써서 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러니까 값싸고 좀 좋은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주택 정책 같은 것을 좀 쉼없이 미루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네. 환경국에서는 지금 불법 방치 폐기물 같은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방치 폐기물로 인해서 도민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네.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당부하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어깨가 엄청 무거운 네, 자리군요. 무겁습니다. 할 일도 없죠. 막 우리 실생활과 완전히 직결되는 네, 네. 예, 그런 자리니까 앞으로 계속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인 안산시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쓰레기 매립지에 경기도 대표 정원을 조성키로 했죠.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제 오래됐습니다. 기억으로는 이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이제 명칭은 경기 세계 정원 가든인데요. 네. 경기도 안산 본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5만 평 정도 부지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정원숲, 그다음에 피크닉장, 그다음에 정원문화 박람회장을 가꾸는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제야 설계비가 반영돼서 네. 아마 2022년도에 착공이 되면 한 2년 후인 2024년도에 네. 준공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순천이 이제 순천만 정원 가든이 그 랜드마크가 돼서 관광객이 1년에 1,000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도 세계 정원 가든이 조성이 되면 예. 안산이 이제 해양 생태 공원으로 도시로 네. 발전할 것이고 또 경기도도 역시 좀 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서해 관광 네. 어떤 새로운 하나 이제 그 안산의 그 대부도와 예, 예. 안산의 그 갈대습지공원 그다음에 세계정원 가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관광 코스로 네.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벨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기대를 해볼 요즘 수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환경적인 거, 친환경적인 그런 좀 공원, 가족들이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정도에 완공 네, 예정 완공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15만 평이면 굉장히 높네요. 네, 네, 네. 축구장이 몇 개죠? 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과 관련해서 또 남은 임기 동안에 공약 및 이행 상황 어떻습니까? 그 안산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네. 대부분의 이제 저희들이 제가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들은 이행을 거의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학교 체육관 증축하고 또 신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공약은 아닙니다만 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해서 그것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약상은 거의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제가 늘 걱정해 오고 또 우려해 왔던 청년들의 그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행부와 좀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그러한 사업들이 좀 기대만큼 성과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충실하게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안산은 이제 뭐 대부분 뭐 우리가 안산을 알기는 이제 뭐 공업도시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실제 뭐 단원 김홍도랄지 성호 이익, 최용신 같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어찌 보면 안산은 굉장히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과 문화가 좀 접목되는 네. 그런 복합 도시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산 반월 공단이 있는데 예. 그린 첨단 산업으로 좀 이게 변화되면서 또 문화와 역사가 좀 접목되는 그런 도시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계속 그 안산이라는 도시는 그냥 반월 시화공단에 그 매몰돼서 거기에서 어떤 생산성이 오르면 도시가 조금 인구도 유입되고 그게 이제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일정 부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정체되고 인구도 유출되고 하는데 이런 도시의 근본적인 안산이라는 도시의 근본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뭐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은 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역사와 문화와 산업 도시라는 그런 것이 한꺼번에 좀 묶여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산이 이렇게 문화 도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안산에 가면은 정말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문화회관도 있고 합니다. 엄청 크죠. 예. 규모가. 네, 그리고 뭐 경기도 미술관도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 도시라는 그런 것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 그러니까요. 좀 그런 도시의 트렌드가 좀 낮아진 게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산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홍보도 하고 네, 네.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약간 바꿔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반월시야공단이 굉장히 또 지역 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또 환경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굴뚝 산업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많이 이제 또 떠났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도 있지만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노력해서 환경 부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공단이 많이 바뀌어가고 숲도 많이 조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단이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또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인 것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네,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전 또 안산하면 또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외국인 거리가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색 있고 진짜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문화적인 요소로 잘 네. 갖고 나가면 네,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홍보 안산 차원에서.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이거든요. 네, 네. 원곡동에 가면 외국인 거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것도 안산 도시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는 거의 세계적으로 좀 다문화 국가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도 계속 인구 출산율도 낮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같이 접목해서 도시가 발전해가는 하나의 그냥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분을 2차례에 걸쳐서 수상할 만큼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약속하신 것들 다 이행하시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아직 못한 이야기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또 2020년 불안하고 불편했던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민 생활이 힘들 때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생활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다시 일상으로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생활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들려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이 시간에 제10대 경기도의회 장동일 굉장히 중요한 위원장이십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고 또 내년 예산안을 세우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본 장동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제10대 경기도 의원 모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감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